자, 이제 지분 경매는 이걸로 끝을 내고 파트 2에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에 토지만 매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1억 2,500짜리가 8,700까지 떨어져서 1억 1,5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이거를 가지고 그 현장 답사를 같이 가서 저하고 권리 분석하고 처리를 좀 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사실은 우리 입찰에 들어간 수강생하고 강릉에 같이 갔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는 강릉은 제 고향이 강릉이기 때문에 이 강릉은 제가 많이 알아요. 여기 남항진이라는 곳은 서울 사람들이 모르는 이 해수욕장이 있는 곳인데 그 보면 강릉에 강릉항이 있고 강릉항 바로 밑에 보면 커피의 거리라는 곳이 있고 그 커피의 거리에서 자동차는 못 다니고 다리를 하나 건너게끔 되면 여기 남항진동 해수욕장인데 이 남항진동 해수욕장은 서울 사람들은 모르고 강릉 사람들만 오는 거고 일부는 해수욕장이고 일부는 군 부대 휴양소예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고 반 정도는 군 휴양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땅 가격이 땅이 196평이지 않습니까? 196평인데 여기 얼마로 나와 있죠? 1억 2,50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60평당 약 60만 원 정도로 감정을 한 거거든요. 평당 60만 원 정도 감정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강릉시의 남항진동의 해변가 옆에 있는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3,400만 원 갖고 이 안에 한 블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가는 땅인데 어떻게 감정 가격 자체가 너무 낮게 나왔더라고요. 낮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는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여기 보면 해수욕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해수욕장 도로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거. 이 바로 붙어 있는 곳은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고 여기 한 블록 들어가는데 한 블록 들어가는 데는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 정도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현황으로 가운데로 질러가서 바닷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을 땅 가운데에 현황 도로가 있다는 것이 이 땅의 약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무허가 여기 보면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여기 보면 이런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고 여기 보면 보면 지적도에 보면 여기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고 여기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적도상 없는 도로 여기는 지적도상인데 여기 없는 도로는 사실은 이쪽 집 이 사람 집 땅이에요. 이 땅인데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 지적도상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적도상 도로로 돼 있는 건 건물이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쪽 도로는 다니지 못하고 이쪽 왼쪽으로 돌아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를 뭐냐면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다. 그다음에 내 땅을 가로질러서 현황 도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팔아야 할 때는 가운데 현황 도로가 있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건물이 주인이 있어서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법정 상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고 그 세 가지가 이 땅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낙찰을 받아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내놓으면 되고 그리고 그 세 개를 해결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입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 72페이지 보면 강릉시 건축조례 이렇게 돼 있죠. 강릉시 건축조례. 법 45조 제1항 2호에 따라 이거는 법은 뭐냐면 건축법 45조입니다. 건축법 45조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때는 땅 주인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건축법 45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 조례를 가지고 건축법의 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토론을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유해 심원을 거쳐 시장이 법 제2조 1항 남용에 따라 도로를 위치를 지정 강구자 할 때는 이에 관계인이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강릉시 조례에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하였으나 그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이 땅과 이 땅에 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여기 건물이나 여기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돼 있죠.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문제냐면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죠.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데 이 가로지르는 도로를 우리가 낙찰 받은 다음에 이거를 내가 막아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도로는 지적법상 없는 이 도로는 막지 못하고 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거주자가 있느냐 철거할 수가 있느냐 법정 지상권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를 우리 그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강생이 이거를 골라가고 나한테 같이 가서 현장 답사를 가고 권리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땅 앞에 여기쯤 간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인, 다시 말하면 이 주인입니다. 이 건물 주인입니다. 이 건물 주인이 이 땅이죠. 건물 주인이 노인네인데 나이가 제가 보기엔 한 70대 80대 정도 드신 여자분이 손주를 업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땅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현장 답사로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입찰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건 아셔야 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막지는 않고 이걸 갖다 놨다. 이렇게 했는데 저로서는 강릉시 건축조례를 보고 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을 수 있느냐 없냐고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찰에 들어가서 해결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세요? 저는 몰랐는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예 그래요. 이거 모르고 입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여자분하고 얘기를 끝내고 사실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 집에 거주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는 이 집에 이 정도 되는 이 집이라는 얘기는 보면 이 집이죠. 이 집에 거주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거주자가 있을 때는 법정 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관여하지 않고 나는 얼마 낙도 얼마 안 주면 나는 못 나가 그러면 아무도 내보낼 사람이 없고 더더군다나 우리로서는 건물을 낙찰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 명령을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게 여기 이런 집에 거주자가 있느냐가 우리 입찰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조사해야 될 게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여기 이 집 있지 않습니까? 저 집에 혹시 누가 살고 있어요? 하고 사실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마 누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가 몇 달 전까지요 그 무당이 살았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그 무당이 이사를 갔는데, 무당은 이사를 갔어도 그 무당이 모시던 귀신은 아마 그대로 남아 있겠죠?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랬을 때 내가 아, 거주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 건물을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법정상권이 있는 거고,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다는 법정상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정상권이 있는 거를 알아야 돼, 몰라도 됩니까? 체크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이때는 이게 상당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자 보십시오. 날짜가 언제죠? 2012년도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한 13년 전이죠. 이 13년 전에는 저도 이 법정상권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혹시 법정상권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강생하고 입찰에 들어갈 수강생하고 같이 이제 그 지적법상 도로는 조례가 있으니까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건물은 해결이 됐는데, 가운데 도로가 돼 있는데 가서 이게 봤을 때 비포장 도로죠. 비포장 도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볼 수 있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여기에 막는다고 하더라도 막아도 여기 통행에 누가 막다른 걸 먹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는데 만약에 막았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바닷가로 질러나가는 도로지 이 포장된 도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우리가 막는다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법정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법정상권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다고 하면은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체크 안 해요. 지금도 이번에도 제가 이번 금요일 날에도 그 특수경매 이렇게 그 건물 매각제에 토지만 매각이 나오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법정상권이 옛날에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예전에는 폐쇄 등기부까지 다 띄워보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건물은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뭐라면 나 법정상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오케이, 그렇다면 너 지료를 내놔라 하고 지료를 판결을 받아버리게끔 되면은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이 집에, 이런 낡은 집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료를 줄 사람은 없겠죠. 물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주에 우리가 수강생 한 분 낙찰 받는데 이런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다 쓰러져가는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해버렸거든요. 철거해버렸더니 나중에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내 할아버지 건물을 당신 마음대로 허물었느냐, 허물은 거야 쓰레기 치워준 거야, 이제 따진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사진이 경매로 나왔을 때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쓰러져가는 사진이 있던 거를 가지고 우리는 쓰레기를 치워준 것이지 뭐 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소송을 하게끔 되면 응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응대를 하지 말아라 했더니 자기가 소송을 하려다가 주인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소송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와가지고 매번 우리 할아버지 있는 건물을 왜 허물었느냐, 나 당신 돈 내놔야 되지 않느냐고 와서 딱딱거리냐. 알았어 그럼 법대로 해. 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땅 주인에게 허물은 거에 대해서 청구를 못 하더라고. 만약에 진짜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주인이라는 거에 재산세를 내고 있었고 자식이 서로 상속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근거 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있었겠죠, 보면은. 그랬는데 지금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는 경험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강릉시청에 들어가서 이것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해갖고 사실은 우리 입찰에 들어가려는 수강생하고 저하고 같이 강릉시청 세무과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세과를 가다 보니까 시청에 가서 재산세 있는 그 과를 가서 남항진동 몇 번지가 있는데 이 몇 번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왜 그거를 알아보시려고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혹시 법정지상권 재산세를 내서 법정지상권이 있는가를 좀 조사를 하려고 그래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니고 제3자이시네요. 제3자에게는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좀 알아내려고 제가 그 앞에 있는 담당자에다가 경매로를 나왔을 때는 경매로 진행됐을 때는 그런 걸 가르쳐 주게끔 돼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앞에 있던 일선에 있던 그 분이 고개를 쫙 뜬대더니 일어나서 맨 뒤에 있는 책임자한테 가더라고요. 책임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와서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책임자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 이제 있는 책상 맨 끝에 있는 책임자한테 가서 무슨 일이십니까? 하길래 제가 이 땅에 있는 건물을 재산세를 내고 있는가를 알아보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까하고 똑같이 그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알아보시려고 하는데 해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알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똑같이 그거는 당신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개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해갖고 똑같이 제가 경매로 나왔을 때는 가르쳐 주게끔 돼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니 그러세요? 여기 잠깐 앉으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앉으세요. 그러더니 의자를 내밀어서 이렇게 앉아주더니 이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돌려주고 모니터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어느 법에 그렇게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그 법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서 사기치다가 그 사람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는지 해드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하게끔 돼 있지만 사실은 재산세 내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숙씨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누군가는 필요 없고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그것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가르쳐 드려도 됩니다. 그건 개인 비밀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느냐는 것은 개인 비밀법에 속하지만은 거기 그 건물에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까? 내고 있지 않습니까는 그거는 개인 비밀보호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컴퓨터를 탁 치더니 저한테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는 건물분 재산세 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분 재산세를 내는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는 인정이 안 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주인은 재산세를 냈을 때에 주인이 인정이 되고 그 말고는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판사님에다가 입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구나. 이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끝내놓고 우리 입찰을 들어갈 수강생에다가 가운데 도로는 낙찰받으면 막을 수가 있고
현황도로, 포장된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고, 법정 상권은 없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건축허가를 새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입찰에 들어가면은,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최소한도 현장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짓지 않더라도 여기에 현황도로 갖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공인중개사든지 사는 사람들인지 자기 돈을 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거를 하고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만 받아서 건축허가와 땅을 같이 제3자한테 매도하면 된다 했더니, 이제 우리 그 입찰을 하려고 했던 그 수강생이 나한테다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에 입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했던 겁니다. 사실은 보면은 이것이 감정 가격으로는 1억 2,500이지만은 실지 거래 가격은 한 1억 8천 정도에서 1억 6천 정도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당시는 실거래 가격을 알았지만 실거래 가격을 하지 않고 여기에 1억 2,500까지 떨어졌으니까 8,700이니까 한, 이것이 뭐 가운데 이런 문제, 현황도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9,700 정도 들어가도 입찰에 우리가 낙찰받지 않을까 해갖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9,700 정도면 낙찰받지 않을까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했고, 이것이 보면은 어디나면 여기 보면 잡으시오. 여기 어디죠? 강원저축은행이죠. 강원저축은행에서 여기 보면 1억 200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 강원저축은행에서 NPL 이걸 살려고 사실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팔겠는데 우리 돈 다 받을 것이 1억 1,500원이니까 1억 1,500원을 주신다 그러면 팔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도 다 줄 거 다 주고 한다면 우리는 NPL로 사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왜? NPL을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돈 받을 것이 1억 1,500인데 우리한테 1억 주고 판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주고 사서 1억 1,500에 들어가게끔 또 높게 들어가면 그만큼 이득이 있는데 1억 1,500 받을 게 있는데 1억 1,500을 주면 팔겠습니다. 하다 보면 NPL로 사서 들어가도 우리한테 이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 사서 들어가나 안 사서 들어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해갖고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그냥 9,700만 원에 들어가 봐라 했는데 딱 낙찰 가격이 1억 1,500인 걸 보고, 아하,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돈 빌려준 담당자가 있죠. 강원저축은행에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감정 가격이 1억 2천까지 나와갖고 8,700까지 떨어졌을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자가 뭘 했는지 몰라도 내가 판단하기,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담당자가 사방에다가 공인중개사 이게 안 되다 연락을 해서 바닷가 이런 거 실질적으로 얼마가 안 돼 감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이 가격에 입찰이 들어가게끔 좀 찾아달라 했는지 딱 강원저축은행에서 찾아가려는 돈으로 이게 뭐야? 낙찰이 되는 걸 보고, 아하, 결국에는 이걸 보고 담당자가, 돈 빌려준 담당자가 사방에다 힘을 썼지 않겠냐. 왜? 이때 2012년도 이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땅을 이렇게 1억 2,500에 나온 걸 8,700까지 떨어진 걸 1억 1,500에 들어간다, 낙찰 받는다는 건 아주 드물은 얘기예요. 의외의 가격이 높게 들어간 거거든. 그랬을 때 내가 보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건물 매각처에 토지만 입찰에 들어간 게 가장 맨 처음에 들어간 거, 그 내용이 이게 토지 건물 매각처의 토지만 매각에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서 맨 앞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위치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강릉항이고, 강릉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이 강릉이 여기가 커피의 거리인가 그래요. 아주 여기가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니까 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다리 건너면 여기가 이게 남항진 해수욕장, 요 밑으로는
군부대입니다.